모유 수유 중이셨는데 구충제를 모르고 그냥 드셨다는 거예요. 모유 수유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인부의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죠. 수유부의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복용하지 않고,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약동학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안전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배한약사의 약꿀팁.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재밌는,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인 구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약국에 이제 오셨던 환자분께서 모유 수유 중이셨는데 구충제를 모르고 그냥 드셨다는 거예요. 과연 구충제를 먹었을 때 모유 수유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막 되신 거예요. 아기는 굉장히 어린 신생아였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기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구충제의 경우에, 특히 알벤다졸의 경우에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부의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죠. 수유부의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복용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유효성이 많이 입증된 경우에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신 거죠.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알벤다졸이 어떻게 몸에서 대사되느냐, 대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좀 수유를 좀 중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그럴까 해서 약동학을 찾아봤는데 약물동력학이 해외 자료에 그게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알벤다졸 싱글도스, 그러니까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에게 400ml짜리 알벤다졸 싱글도스를 복용하고 나서 모유와 그 안에 실제로 알벤다졸이 얼마만큼 대사체가 들어있느냐라는 부분을 조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연령대가 18세에서부터 40세까지 33분의 모유 수유자들, 이분들에게 400ml짜리 알벤다졸을 복용했어요. 시간은 지금 얼마만큼씩 조사를 했냐면, 처음에 먹고 나서 6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 알벤다졸을 복용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은 배설이 되고 일부가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 일부가 흡수되고 나서 어디로 얼만큼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일단은 반감기, 절반 정도 농도가 떨어지는 정도는 얼마 정도 걸리냐면 약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커브 그래프가 나오죠. 이게 이제 혈중 세럼에 있는 알벤다졸의 혈중 농도인데요. 40시간까지 계산을 했는데 보통 이제 1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혈중 농도 밑으로 떨어졌고, 일반적으로 한 8시간 정도 되니까 가장 피크를 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혈액 안에서는 특별히 독특한 이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걱정이 되면 이 혈중 농도 안에까지도 걱정이 되면 12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 보통 길어봐야 하루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혈중 농도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모유 안에 있는 대사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사한 것이 지금 나오는 이 표인데요. 이 내용에 의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의 정도만 모유로 이행한다라는 겁니다. 혈중에도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떨어지는데, 거기에 덧붙여 모유에는 훨씬 더 적은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00ml 정도의 알벤다졸을 복용했을 때 건장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성인 여성이라면 모유로 이행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33분이나 되는 참가자를 통해서 혈중 농도, 그 다음에 모유 안에 들어있는 농도를 전부 다 조사했지만 어쨌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그냥 연장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사실 항생제가 모유로 이행하는 양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모유를 중단하는 것보다 항생제를 먹었을 때도 모유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웬만하면 모유 수유는 지속적으로 해라. 물론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약간의 항생제가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약간 설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유 수유로 얻는 영향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그냥 중단하지 마시고, 웬만한 약물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계속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특히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유 수유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깜빡 잊고
모유수유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구충제를 먹었는데 나도 구충제를 먹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유수유 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모유수유에 관련된 부분은 약물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유수유할 때는 진료받으실 때 의사선생님께, 그리고 약을 투여받을 때 약사분들께도 꼭 물어보셔가지고 우리가 적합한 그 복약 주도를 받으시기를 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약골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에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많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